20일자로 발표한 한국부동산원의 이제 서울 그리고 전국의 아파트 매매 동향입니다. 우리 전국의 아파트 값이 반년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대비 아까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해서 지금 0.01% 하락. 지금 27주 만에 하락 전환을 했고요. 서울 아파트 값은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경기도는 25주 만에 보합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인천 쪽은 34주 만에 내림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은 서울은 여전히 상승세인데 전국 평균으로 보자면은 전국은 27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면은 전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소폭 이 상승률은 좀 줄었지만 서울도 마찬가지로 상승률은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세이고요.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전세값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그 폭은 줄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최근 1년간의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그리고 전세 가격 변동률입니다. 파란색이 매매 가격 변동률인데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분위기 정말 안 좋았습니다. 우리 22년도에 이제 우러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금리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매수 심리도 확 줄고 매매량도 거래량도 줄고 가격 변동률도 이제 마이너스 국면에 이제 치달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23년도 12월 그리고 24년도 1월, 2월, 3월 전부 이제 하락 국면이었었는데 다시 24년도에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우리 24년도 7월 지난 여름이죠. 지난 여름에는 굉장히 뜨거웠던 만큼 이 상승세가 높았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던 것이 우리 이제 10월, 9월부터 주춤하더니 지금 돼서는 이제 하락으로 이제 바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면 여전히 23년도부터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가격 상승률은 좀 전국으로 보면은 하락이고 서울은 주춤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실제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의 매매 거래 아파트 값은 이제 전주 대비해서 0.01% 하락했다고 하는데 서울은 0.06% 상승을 했고요. 인천은 0.04% 하락입니다. 그리고 경기는 딱 0%로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데 서울의 상승세는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역세권 위주로 해서 신축 위주로 해서 인기 단지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주 이제 가격이 폭등을 했던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또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넘어서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승 거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이제 인기 있는 단지 외에는 뭐 대출 규제에 따라서 이제 광만세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 뭐 현금 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경우는 없고 전부 다 이제 내 신용과 나의 그런 능력치에 따라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수요 억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우리 2단계 스트레스 DSR이 9월에 시행된 거를 착안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광만세가 요거 풀리고 다음에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심리가 좀 확산이 되면서 매물이 점점 쌓이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하면은 25개 자치구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강북과 강남을 좀 나눠서 살펴보면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북 14개구 중에서는 평균을 내면은 0.05% 지금 상승세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용산구, 종로구, 그리고 마포구, 성동구, 중구 순으로 지금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0.11%, 그리고 종로구는 0.1%, 마포구 0.09%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용산구는
예. 그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세권 위주로 해서 종로구도 이제 역세권과 신축 위주로 해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구를 살펴보면요. 강남에서 이제 11개 구, 11개 자치구를 살펴보면 평균이 0.07%, 강북보다는 좀 오름세가 큰 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오른 것은 이제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양천구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0.15%, 서초구는 0.11%인데 강남구도 그렇고 서초구도 그렇고 이제 준신축급을 위주로 해서 상승세를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전셋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셋값은 전주 대비해서 전국 평균이 0.03% 상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울은 0.04% 상승을 했고요. 인천은 0.0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매매 가격은 보합이었는데 전세 가격은 0.05% 상승세에 있습니다. 네, 뭐 살기 좋은 그런 여건,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중심, 인기 있는 그런 단지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이제 상당히 부족한 것을 보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매매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세도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DSR과 함께 같이 좀 시행이 됐던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 그 집주인의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막히면서 은행권마다 자유를 줬지만 그런 부분이 좀 막히면서 대출 규제에 영향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금리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전세 하락세가 보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이제 신규 입주가 갑자기 이제 빵 터지게 되면은 그런 것도 이제 상승폭이 소폭 축소하기 마련인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소폭 축소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북하고 강남 나눠서 보면요. 강북의 14개 구입니다. 전체 평균은 0.05% 전셋값 전주 대비해서 상승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상승세를 보였던 게 중구, 중구, 노원구, 광진구, 중랑구, 종로구 순입니다. 중구 그렇고요.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는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전세가가 많이 전세가의 상승세가 보였다고 하고요.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의 구의 자양 쪽으로 전세가 상승이 많이 보였습니다. 강남은 이제 11개 구인데 강남의 11개 구의 평균은 0.04% 상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매매와 마찬가지로 강남구가 가장 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강남구가 0.11%, 그리고 강서구 0.08%, 영등포구 0.08, 서초구 0.08, 양천구 0.07%. 이 순으로 전세가의 가격 상승률 높은 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가격 상승률, 매매 가격 상승률,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률을 봤는데요. 그럼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쌓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0일 기준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요. 9만 건을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9만 건이라는 게 얼마만큼 많은 건지 이제 피부로 느껴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은 3년치입니다. 3년치의 아파트의 매물 이제 현황이라고 매물 공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중복되는 매물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년도부터 해서 매물 이제 나와 있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은 21년도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우리 22년도 말쯤에 굉장히 해소가 좀 됐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우리 뜨거웠던 여름에 다시 좀 해소가 돼서 매매 나와 있는 매물이 좀 줄었다가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9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21년도 11월 이후에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8월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16%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이제 4만 건 정도였던 것이 22년도에 5만 건대, 그리고 지난해는 7만 건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상당히 매물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 7월, 8월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 9월부터 또 이제 대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해소가 됐다가 다시금 쌓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9월에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 이 규제가 얼마만큼 파워풀하게 수요 측면에서 다가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기준금리는 내렸어도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집을 살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매물이 쌓이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번 거래량까지도 보겠습니다. 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3,465건입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21년도부터 해서 네, 21년도에 어느 정도 4,000건 넘게 있다가 22년도에 좀 줄었다가 그리고 23년도에 또 여름에 잠깐 이제 많았다가 24년도 1월부터 좀 줄었다가 우리 지난 여름에 상당히 거래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거래량이 갑자기 이제 줄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숫자로 보면은 7월에 9,000건 거의 이제 10,000건에 육박한 거에 대비해서 38% 수준으로 거래량도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것도 뭐 당연한 결과일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대출의 그런 한도도 규제가 있으면서 대출의 금리까지도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까지도 가산금리도 상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동산 예측할 때 또 보는 것이 이제 부동산 심리 통계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심리 통계 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느껴지는 매도자가 많은지 매수자가 많은지 그런 거를 조사해서 매겨지는 지표입니다. 보면은 매도세가 우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매수 우위 지수가 40인데요. 100에 가까울수록 매수자가 많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11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에 좀 어느 정도 거래량이 많았고 거래가 됐던 그 지난 7월하고 8월의 지수를 보면은 72 그리고 66에서 68, 8월은 66에서 68 정도임을 감안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 심리도 상당히 꺾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제 상담을 주시는 것이 이렇게 매물도 쌓이고 있고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지표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또 보면 부동산 건설 경기도 상당히 지금 악화가 되어 있고 뭐 원가라든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부분을 또 생각하면은 향후의 공급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대출 규제가 영원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도 한번 예측을 개개인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전반적인 시장 현안 함께 살펴봤습니다.